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기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4대 그룹 내년 사업계획 키워드는 위기 속 기회 모색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재계에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대거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4대 그룹은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 속에서 위기 속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의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네. 대형주의 힘인가요? 얼마나 독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독식이 좀 편중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게 좀 팩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4일 기준 종가 기준을 본다면요. 코스피 1위에서 10위의 시가총액이 모두 합치면 한 89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체 시가총액이 한 1,881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 47.8%가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이 우리나라의 그 주식이 한 900종목이라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단 10종목이 시가총액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그 파레토의 법칙도 아니고 정말로 상위의 몇 업종이 정말로 그 다른 지수를 다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로 사실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의 종목들이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보더라도 한 35% 차지했다가 지난해 말에는 한 40% 돌파를 했거든요. 1위에서 10위까지의 시총의 그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이제 이번 연도 이제 3월에 가장 저점이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죠. 한 48%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 첫 번째 본다면 역시나 이제는 수급적인 측면,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예상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어떤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 쪽, 배터리 산업에 대한 수급,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요즘 이제 추세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이제 매도세를 좀 던지고 있는데 팔고는 있는데 배터리 쪽만 유일하게 또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런 어떤 그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외국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모습,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들이 대형주를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요. 사실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조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린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 주위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데일리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어떤 접근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수적으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대형주 위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갖고 가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이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재. 그래서 더더욱 이런 현상은 좀 심해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네. 이제 선진 국가들은 이런 현상이 또 워낙 뚜렷하다 이런 얘기를 예로 들기도 하는데 네네. 과연 우리 주식 시장의 체질이 어떻게 또 변화할까요?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4대 그룹의 또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 사업 전략 수립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황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번 달 초에 임원 인사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특징적인 게 사실 그 글로벌 전략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있죠. IM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 그다음에 C 가전, DS 그 장치 솔루션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만 부분에 얘기하는 전장 부분, 이렇게 각각의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글로벌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 특징적인 건 그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초격차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건 핵심인데요. 각 부문부터 좀 보면은 먼저 IM 부분, 모바일 부분이겠죠. 그 내년 초에 출시한 갤럭시 21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비 가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 과거에는 DS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라는 디스플레이 쪽이었다가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는 C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이 늘면서 더 많이 늘었던 모습이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봤을 때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집콕의 어떤 수혜를 많이 입었었죠. 내년에도 이런 집콕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C 가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시리즈를 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게 뉴스에 보면은 비스포크 하는데 이게 뭐냐, 뭐 특별한 용어냐, 그러진 않고요. 삼성전자가 19년 6월에 출시한 이제는 커버 디자인 개인화 가전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빌트인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딱 가면, 집에 들어가면 모든 그 가전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붙박이 방처럼 이렇게 다 들어가는 모습. 이건 네. 빌트인 구조예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마디로 번들링 형상으로 해갖고 묶어서 들어가거든요.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익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시리즈, 그러니까 브랜드 이거를 더 밀어붙이겠다. 이게 굉장히 C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슈퍼사이클입니다. D램 반도체가 내년도 2분기부터는 업황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다음에 DDR5라고 얘기하는 이 DDR 시리즈에서도 이제 D램에서도 이제 초격차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삼성전자는 밀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뭐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짧게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그 정의선 부회장이 밀고 있는 네. 신사업이죠.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라든지 이런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적인 공적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는 총수들이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내년에 뭐 경제 상황 대기업 중심으로 본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의 미래도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내년도 영업이익 50조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네.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그러니까 50조 원 봤을 때 그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그런 어떤 영업이익 측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그 50조 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기록했던 58조 원보다는 좀 낮죠. 하지만은 이런 시국에 이제 한 영업이익이 50조 원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좀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전망치 50조 원을 냈던 게 현대차 증권이거든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굉장히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이제 다른 어떤 증권사보다 더 높이 잡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나 이제 D램 호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수정치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수정치를 내놓는 이유가 첫 번째로가 역시나 내년 2분기부터 D램 반도체의 업황의 전환, 슈퍼사이클의 진입, 그러니까 장기 호황으로 반도체가 또 갈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표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뭐 현대차 증권은 뭐 9만 5천 원까지 내고 있고요. 또한 다른 13개 증권사들도 한 8만 6천 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겠고요. 제가 봤을 때도 실적이 역시나 삼성전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 심리도 있겠지만 확실히 실적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그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 D램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황, 이런 부분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 삼성전자 역시나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차에도 정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는 변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의선 회장을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네. 우리나라 먹거리, 그다음에 삼성의 먹거리. 그 저는 통찰력에 너무 지금 아, 예. 소름 돋아요. 20년 전에 다 예견해서 맞아요. 반도체 바이오 얼마나 우리나라 성장했습니까? 근데 예. 정의선 회장이 지금 밀고 있는 게 우리가 그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로보틱스, 로봇. 그다음에 수소 경제. 아직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생소해요. 예, 생소하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거 정의선 회장이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최근에도 아시겠지만은 로봇 경제에 대한 로봇에 대한 투자를 뭐 지분이 20% 정도로 이제 투자를 했던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 정도로 사실 지금 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변화를 본다면은 정의선 회장 주축으로 하는 변화들인데 두 가지로 좀 정리해드리면 인수합병이죠, 역시나.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오토론 반도체 부분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이제는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가 오토론의 나머지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대 MN소프트의 인수 흡수합병을 하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토에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정리를 깔끔하게 했다. 물론 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뭐 지분 간의 관계도 있겠고 정의선 회장에 대한 어떤 현대차에 대한 기아차에 대한 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계열사 분류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본다면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던 이게 저는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난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강력한 어떤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줬고요. 무엇보다 개인 사재를 털어서 이게 지분 20%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대주주, 특히 이제 경영진의 의지를 확실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봤을 때 안심하고 이제 로봇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에 공상과학 영화 보면 우리가 보통 뭐 벤츠나 BMW 막 로고가 나오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심이 나오잖아요. 네. 뭐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되면 혹시나 뭐 도심 항공입니다. 도시에서 비행기가 뜨고 모빌리티의 혁신이거든요. 거기에 현대 로고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정말 저는 봤을 때 나라를 위해서도 국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또 더 할 수 있는 또 현대차 그룹인데요. 네, 언제 사기보다는 꾸준히 사겠다, 네. 주주가 되겠다라는 의지 중요한 것 같고 사업 계획, 뭐 LG, SK도 알아봐야 되지만 오늘 시간 여기까지니까요. 네.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